여러분들은 한국 사람들이 두 얼굴로 변신하는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한국 사람들의 미스터리, 아니 한국 남자들의 미스터리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네요.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두 가지만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예비군 훈련 갈 때 어떤 착하고 예의 바르고 건실하게 살고 있는 청년이라도 깨구리 마크가 달려있는 전투복을 입는 순간 제임스 딘 따위는 저리 가라 하는 반항의 아이콘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본인의 원래 삶 자체가 반항 빼면 시체라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모자에 달려있는 깨구리 마크를 상징하듯이 조교나 교관의 말은 무조건 반대로 하는 것이 예의인 것처럼 청개구리 마냥 굴게 하고 외치는 우리의 예비군들,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마세요. 다 그러셨잖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저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전투복은 원래 밖으로 빼입는 거고요. 고무링은 개나 주는 거, 모자 똑바로 쓴 사람은 외계인이죠.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천주교의 사제, 신부가 될 군종병 학사 예비역도, 출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스님도 일단 깨구리 마크 전투복을 입는 순간 자연스럽게 짝다리를 짚고 서서 입에서는 이런 씹색 볼펜 어딨어? 뭐 이런 걸 남발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미스터리한 얼굴, 바로 운전대를 잡았을 때 이건 한국 남자뿐만이 아니라 운전 가능한 모든 한국인에게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운전할 때도 점잖고 양보 다 해주는 분들도 꽤 있지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돌변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평생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배려와 매너 그 자체인 분들도 운전대를 잡는 순간 세상의 모든 분노가 자신에게 모여드는 것처럼 마치 헐크처럼 분노를 표출하면서 입에서는 끊임없이 10원짜리가 개시판이 어딨어, 이런 모습 아주 익숙합니다.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또 거짓말처럼 차에서 내리는 순간 마치 악령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본래의 선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미스터리한 모습 때문에 외국인들이 정말 큰 충격을 받는 경우 제법 있는데요. 먼저 한국인의 야누스 같은 극단적인 두 얼굴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 극과 극을 오갔던 유럽 여성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사랑하는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실망하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난폭하고 무례한 모습을 보일 때 많이 실망스러울 거예요. 내가 업무로 한국에 오게 된 지 1년이 지났을 때 한국 남자친구가 생겼답니다. 사장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서글서글한 인상과 항상 웃는 얼굴이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고 길을 걷거나 어딜 가도 타인에게 친절한 정말 너무너무 선량한 남자였죠. 그래서 몇 번 만나게 된 후 자연스럽게 그와 연인 관계가 되었답니다. 서로 의사소통에서 약간의 오해만 있어도 그때마다 그가 먼저 자세히 설명해주고 오해를 풀어주는 모습에 난 여러 번 감동받았죠. 어느 날 처음으로 그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어요. 무드 있는 음악과 창밖으로 보이는 경치에 푹 빠져 있었는데 맙소사, 난 순간 내 눈을 의심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그가 마치 악귀처럼 돌변한 얼굴로 창문을 내리고 한국말로 미친 듯이 욕설을 퍼붓지 뭐예요. 난 온몸이 벌벌 떨리고 너무 무서웠답니다.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마에 핏줄이 솟은 채로 소리를 지르는 모습, 마치 내가 그에게 실수를 하면 내게도 똑같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들자 차에서 내려 도망가고 싶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더 공포스러운 건 욕을 퍼붓다 창문을 올리더니 나를 돌아보고 웃으며 쏘리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이었죠. 이건 사이코패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으니까요. 내려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날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사실은 오늘 열이 좀 나서 몸이 안 좋다고요. 그는 깜짝 놀라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자기가 약을 사다 주겠다고 했죠. 간신히 괜찮다고 하고 집 근처에 도착하자마자 나도 모르게 문을 열고 내려 막 뛰었답니다. 뒤에서 부르는 그의 목소리를 외면하고요. 그리고 사장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도와달라 말한 다음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죠. 사장님은 놀라서 집 근처로 와 가까운 카페로 데리고 갔어요. 난 내가 겪은 일을 전부 말했죠. 왜 나한테 그런 남자를 소개해줬는지 원망을 늘어놨답니다. 사장님은 날 달래면서 설명을 했지만 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사장님은 남자친구를 불러서 우리를 차 뒷자리에 타라고 했죠. 표정과 목소리는 미약감이 넘쳐서 가기 싫다고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오 마이 갓, 난 너무 놀란 나도 모르게 깍 소리가 나왔답니다. 사장님이 창문을 내리고 무시무시한 소리를 지르고 있지 뭐예요? 하지만 남자친구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무섭고 공포스러웠답니다. 땅속에서 울리는 것 같은 낮은 목소리와 위압감 넘치는 표정을 보자 소름이 끼치고 오줌을 살 뻔했어요.
나와 남자친구가 어느새 뒷자리에서 서로 손을 잡고 벌벌 떨고 있었답니다. 사장님은 우리 둘을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 함께 식사하며 설명해줬어요. 이런 한국 사람 특유의 기질이 낯설고 무섭겠지만 이건 운전할 때 옆에 탄 사람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신경이 곤두서서 그런 거라고요. 이태리나 프랑스 사람들처럼 평소에도 그러는 게 아니라 운전할 때만 그런 거니까 이해해 달라면서요. 비로소 나는 이해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런 단점 하나 때문에 저 남자를 놓친다면 그건 너무 아깝지 않냐고 하셨어요. 우리 둘은 서로 마주보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다행히 해프닝으로 끝났죠. 그 뒤로 그는 내가 옆자리에 타고 있으면 사장님이 당부한 것처럼 오른손으로 내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운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러고도 한숨을 푹 쉬거나 인상을 쓰는 일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내가 손을 꼭 쥐면 미안하다고 말했죠. 과연 사장님이 알려준 방법은 정말 효과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한 번 더 한국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 돌변하는 모습을 봐버렸답니다. 하지만 이번엔 180도 다른 야누스의 모습이에요. 그와 한적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게 뭐야 하는 소리를 내더니 나한테 잠깐 기다리라고 하지 뭐예요? 앞에는 멀리 오토바이가 옆으로 쓰러져 있었고 내가 대답할 사이도 없이 그는 차를 길가에 대고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넘어져 있는 남자를 부축했답니다. 난 또 다시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말할 수 없이 감동스러운 기분이었죠. 내 고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에선 저런 수법으로 행인을 터는 강도가 많아요.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다고 함부로 차를 멈추는 건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모르는 사람을 위해 달려나가는 일은 생각하기 어려웠어요. 다행히 쓰러진 사람은 크게 다친 것 같진 않았지만 그는 전화를 걸어 구급차가 올 때까지 옆에 있어줬어요. 그리고 내게 와서 정말 미안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죠. 흙투성이가 된 그의 옷과 손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던지요. 난 두 눈이 하트가 되면서 홀딱 반해버렸답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평생을 같이 하겠다고 결심했어요. 너무나 극단적인 두 얼굴을 본 덕분에 내겐 사랑하는 남편이 생기게 되었지만요. 한국 사람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 기질을 잘 모르는 외국인에겐 반드시 미리 설명을 해줬으면 해요. 왜냐면 그 무서운 모습이 나에게 향할지 모른다고 오해해서 떠나버린다면 너무 아까울 것 같으니까요. 네, 이 유럽 여성분은 제가 데리고 일하던 직원이었고요. 몇 년 전에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지금은 본국에 가 있습니다. 아이 생기면 한국에 와서 살 거라고 했는데 아직 애가 없어서 그냥 있나 봐요. 저와 했던 이야기들과 울면서 상담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기 좋게 재구성해봤습니다. 진짜 저 때 저한테 와가지고 아주 통곡을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사이코패스 같은 놈을 소개해줬냐고요.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돌변하냐고 저거 이해시키느라고 진땀 좀 뺐습니다. 그런데 입장 바꿔서 제가 외국 사람이었어도 그 모습 실제로 옆에서 보면 꽤나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 세상 상냥한 남자가, 그렇게 부드럽고 다정한 남자가 운전대 잡으니까 클락션 빵빵 울려대면서 이런 게시판에 올려버린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요. 사장님 나빠요 이러면서 헤어지겠다고 난리지. 그 자식은 또 전화 와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지. 내가 지네 오빠야 형이야. 이래서 사람 다리 놔주는 거 제가 안 좋아해요. 결국은 둘이 불러놓고 제 차에 태운 다음에 일부러 운전하면서 좀 오버를 했죠. 아 이런 십장새가 십색볼패 같은 게 그러니까 알아서 해결되더라고요. 뒷자리에서 무서워서 둘이 손 꼭 잡고 있었으니까. 나중에 무서워서 진짜로 오줌 쌀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둘을 데리고 밥 먹으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내 스스로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한국 사람들 기질이 이렇다. 그래도 이태리나 프랑스 애들처럼 평소에도 개차반인 게 아니고 운전대 잡으면 사고 나서 남 다치게 하면 안 된다고. 내 동행이 있으면 지키려는 마음이 더 커져서 그런 것 같다고.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모르죠? 저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정답을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저 유럽 여성분한테 말을 했죠. 이 남자가 가진 장점이 다 합쳐도 저 단점 하나 때문에 포기할 만큼이냐. 이러니까 알아듣더라고요. 그놈한테도 나는 한국 사람이라 이해하지만 그래도 여성은 특히 외국인 입장에선 나중에 화나면 자기한테도 저럴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불안해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운전할 때 한 손은 꼭 잡고 해라. 이거 꼭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만 하고 끝났죠. 그렇게 봉합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또 이 직원이 와가지고 사장님 고맙다고 남자친구 너무나 멋진 새로운 모습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고 홀딱 반해서 결혼하기로 결심했다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나는 이제 좀 빼주고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 한국 사람의 이런 두 얼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정말 한국인들 양면성이 극단적으로 나온 사례라 저도 참 기억에 남는 일이었어요. 운전대 잡고 돌변해서 온몸에 분노의 악명이 감싸고 있는데 또 그 상태에서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국 사람들 가만히 못 있어요. 머리로 생각을 안 합니다. 마음이 알아서 움직여버리는데 어쩌겠냐고요. 앞뒤 생각 안 하고 또 도와준다고 달려나가는 게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 멋진 모습을 보고 어떤 외국 여성이 확 꽂히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이 남자라면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자기 몸 돌보지 않고 날 지켜줄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이쯤에서 눈썰미 빠른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미녀라는 단어 한 번도 안 꺼냈죠. 귀엽고 매력있지만 미녀까진 아니었거든요. 제 경험담은 있는 그대로 솔직합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들에 나오는 유럽 여성들이 왜 죄다 미녀냐, 이런 저렴한 태클은 걸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제 주변의 모든 여성들은 전부 다 로맨스 대상으로 삼은 것처럼 과장하지 말아주시고요. 저 남자친구, 아니 이젠 남편이죠. 제가 저 여성분에게 직접 소개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지 말아주세요. 네, 오늘은 한국 사람들의 극과 극을 오가는 야누스 같은 두 얼굴을 동시에 봐버린 덕분에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 훈훈한 경험을 꺼내봤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도 제 스스로도 이런 기질을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운전 중에 분노가 솟아나려고 할 때 내 옆좌석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잡고 있는 손의 따뜻함을 떠올린다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만 적어도 이것만은 마음이 시켜도 거부하자고요.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영상이 정말로 마음에 들었다면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셔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슈퍼땡스로 후원된 금액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입니다.